안녕하세요. 정군의 야구시다 1월 23일 항상 우리가 일요일날 녹화를 합니다. 오늘 네. 어김없이 일요일날 정근우 프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제일 먼저 정근우 프로와 좀 관계 있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특히 프로야구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들의 예능 프로그램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선수들이 방송에 많이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능 출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예능 출연을 안 한다고 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일단 현재 예능 프로그램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 프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정 프로는 은퇴를 앞두고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정 프로가 선수 생활 때도 입담이 좋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방송 이런 데서 섭외도 왔을 거고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눈에 제일 처음 보였던 게 또 가족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다시 이런 코치를 한다 그러면 또 가족들이랑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하나 6년, LG 1년 이렇게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큰 거예요. 아빠의 역할이 좀 옆에서 중요할 것 같다라고 느끼면서 뭘 하면서 가족들과 매일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도전 한번 해보면서 집에서 또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자연스럽게 현장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빠지지 않았나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또 다른 시각에서는 다들 현장은 고생스럽다, 대우도 안 좋고 연봉도 최저 연봉이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현장을 떠나서 예능 쪽으로만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많은 인기와 사랑과 어떤 명예와 부를 얻었던 선수라면 한국 프로야구를 위해서라도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하는 시간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시고요. 하지만 항상 사람이라는 게 때로는 또 지칠 때도 있고 내가 하고 있던 일에 잠깐 쉬어가고 싶을 때도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지금 은퇴하고 나서 똑같은 생활의 패턴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 본인한테는 조금 곤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뭔가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럴 시간을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 프로한테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언젠가 현장으로 돌아갈 거라면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야구와 관련돼서 우리가 바깥에서 봤을 때는 왜 현장으로 안 와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현장도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게 요즘 이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코치들의 연봉입니다. 네. 코치 정도면은 프로 선수 생활을 은퇴하고 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 코치를 하는 건데 초봉이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예요. 이 연봉 제도가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회의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 초봉이 그대로다 보니까 이렇게 접근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이렇게 빠지는 확률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예능으로 빠진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렇죠. 분명히 현실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선뜻 현장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그 내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코치 선배들을 보고 느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헌신적으로 열심히 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랑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의 또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또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응원을 합니다. 또 저 역시도 지금은 약간 빠져 있지만 나중에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네, 코치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감독이 파리 목숨인데 코치는 파리만도 못한 목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물론 감독은 그래도 3년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지만 코치는 그런 게 없어요. 해마다 코칭 스태프 어떤 개편이 벌어지면은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1군 코치가 재활군에 육성군 내려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선수들 연봉은 굉장히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FA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100억 원 클럽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늘어나면서 코치들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출신들이 항상 그리워하는 건 현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정 프로가 언젠가는 어느 팀의 코치가 돼서 또 선수들을 이끄는 그런 모습도 저희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2022 시즌을 앞두고 각 구단별로 코칭 스태프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네. 가장 눈에 띈 구단이 좀 어느 팀이었을까요? 다 눈에 띕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예전에는 감독님께서 이 팀에서 경기를 되더라도 딴 팀에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사단 자체가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변화 사단보다는 이제 성향이 맞는 팀 자기 컬러에 맞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스카우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 만들어 가는 거죠 뭐. 네.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김태형 감독과 셀피쇼 인터뷰를 했을 때 김태형 감독도 코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바 있습니다. 능력 있는 코치는 항상 타 팀에서 시즌 끝나기 전부터 눈독을 들였다가 빼가기 때문에 네네. 지금 요즘 예전에나 뭐 사단 그랬지 요즘은 1군의 코치들 좀 인정받고 하는 코치들은 지금 서로 구단마다 경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딱 해서 가는 그런 경우예요. 안 그래도 김태형 감독님 셀피쇼를 보면서 악역은 내가 맡을 테니 맞아요. 예, 코치들은 박수를 쳐주시고 하시라고 그 말 참 진짜 저도 마음에 와닿으면서 들었는데 악역은 내가 한다 그랬잖아. 애로 하면 코치가 괜찮다고 해야죠. 당신이 거기서 승질내면 어떡하겠다는 거 같아요. 그런 큰 틀을 감독님이 잡고 계시니까 그 나머지 코치분들은 그 감독님에 맞춰서만 가면 되기 때문에 참 그 틀을 잘 잡아 놓으신 것 같고 두산이 정말 그래도 어느 코치분들이 가더라도 좋은 성적과 선수들과 유대감을 잘 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두산 베어스 코칭 스태프 개편을 했을 때 가장 눈에 띈 인물이 이복근 전 스카우트 팀장이었죠. 네, 이복근 팀장이 2군 감독으로 있잖아요. 네. 두산의 화수분 야구를 만든 배경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와 이렇게 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두산의 어떤 코칭 스태프 개편을 보면서 좀 눈에 띈 부분은 느낀 게 있으세요? 정진호 코치 영입이 어떻게 보면 두산에서 많은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정말 이번 영입은 되게 알토론 같은 영입이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태형 감독이 그랬잖아요. 김원영 감독이 두산에서 SSG, 그러니까 SK 감독을 갈 때 김민재 코치 너 데려갈 거지?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가까운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민재 데리고 갈 거냐? 그래서 아닙니다. 아직 결정 난 거죠. 다시 불렀어. 너 민재 안 데리고 가면 너 어쩌려고. 옆에 두고 막 야수인데 야수에서 그래도 민재가 제일 저거한데 감독님한테 죄송해서 그렇죠. 죄송. 민재 저거 하고 해라 그랬더니 나한테 뭐 미안하다는 얘기 하지 말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김민재 코치도 굉장히 김원영 감독과 이제 거의 가족 같은 관계라면 또 이제 조원우 코치도 그렇죠. 굉장히 또 옆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김원영 감독이 특히 이렇게 코치 스태프 개편에 딱 나타낸 것 같아요. 네. 참 예전 SK 멤버 다 모였네 이제. 옛날에 정경백 코치님을 영입을 하면서 오른쪽 왼쪽 타자를 분할을 해서 맡아달라라는 부분도 워낙 타격 쪽에서 또 재능이 있고 파워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정경백 코치님을 데려오면서 좀 더 홈런 장타 쪽에 좀 더 큰 생산력이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네. 다음 하나이글스가 좀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하나이글스의 이제 지난 시즌까지 수석 코치로 있었던 데럴 케너디 코치가 작전 주루 코치로 옮겼고요. 클레멘츠 수석 코치가 새로 영입이 됐는데 이분이 58년생, 네, 와유. 64세의 나이입니다. 클레멘트 코치가 미러키 브루어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등에서 마이너리그 코치면 감독으로 이제 경력을 쌓았는데 마지막 커리어 지도자 커리어가 2010년도예요. 2010년도 더블 레이팅 감독이 마지막 지도자 경력입니다. 하나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의 어린 선수들과 얼마나 많은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 가장 큰 거는 수석 코치 역할은 이제 현재 있는 코치들과의 교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또 하나는요. 박윤 지금 코치가 1군 타격 보조 코치로 선임이 됐어요. 박윤 코치의 이제 커리어는요. 시카고 컵스 루키팀의 인턴으로만 있었던 그게 이제 유일한 경험입니다. 이제는 하나 이글스는 리빌딩으로 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팀이나 맞붙어도 지지 않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 뭐 리빌딩을 이해시키고 이해가 많은 수석 코치를 영입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선수단과
밑에 있는 코치들과 같이 감독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코치분들을 좀 모셔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또 박윤 코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린 선수들과 분명히 소통할 수 있고 연결 고리 역할은 잘해줄 거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또 박윤 코치의 타격 폼 같은 거는 저도 되게 높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선수로서의 어떻게 보면 그런 커리어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지도자로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또 통역을 통해서 뭔가 선수들과 소통한다기보다는 감독과 이런 통역 없이 본인 스스로가 또 선수한테 연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에서는 좀 더 젊은 코치들이 젊은 선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영입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예. 네. 최근 SSG 랜더스가 또 다른 베테랑 투수, 자완 투수를 영입했습니다. 고효준 선수가 SSG 랜더스 입단 테스트를 통과해서 새로운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뭐 그 전에 노경훈 선수도 SSG 랜더스에 입단을 하게 됐고요. 이들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큽니다. 김원영 감독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작년 시즌 때 선발진의 부상으로 완전히 붕괴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FA에서 약간 선발 보강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김강현 선수 얘기가 많이 났지만 그런 부분에 보강이 됐다 그러면 아마 좀 더 힘이 많이 실렸을 것 같은데 박종원 선수랑 문성원 선수가 일단 선발 투수로서의 어떻게 보면 언제 들어올지는 잘 모르잖아요. 5년 계약을 또 맺으면서 과연 완벽하게 들어오려고 선수들이 마음을 먹을 건지 이 또한 모르기 언제 들어올 카든지는 감독 입장에서 머리를 빼야 되기 때문에 고효준 선수 영입은 자완 투수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만큼 책임져 줄 자완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롯데에서 보여줬던 2020년도 시즌은 좋았기 때문에 고효준 선수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향후에 어떤 성적이 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투수진보다는 그래도 두 선수가 끌어나가는 게임 능력은 더 좋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영입 효과는 분명히 저는 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A 선수를 통해서 영입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감독이라면 되게 깝깝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김강현 선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정말 김강현 선수를 잡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내가 볼 때 많이 하다가 정말 김강현 선수가 앞으로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있고 없고의 차이는 진짜 김원영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이끌어가는 데서 엄청난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강현 선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되게 큽니다. 어떻게 보면 SSG 입장에서는 만약에 감독한테 10승을 보장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엄청난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2021 시즌을 하면서 이게 선발진이 붕괴가 된 속에서도 그래도 마지막 한 게임에서 5등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그 성적을 거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올해 김원영 감독의 리더십은 저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김원영 감독님은 약간 남자다움 있고 약간 승부사 기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코너에 몰렸을 때 뭔가를 팀을 위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예전에 저 주장할 때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팀을 위해서라면 본인이 모든 거를 버리더라도 모든 거를 또 이끌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도 분명히 그 힘든 코너에서도 분명히 저는 이겨낼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정말 저는 정말 그러길 바라는데 네. 그런 거죠. 지난 시즌에 그렇게 없는 살림살이에서도 성적을 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 정도 그래도 잘 됐잖아. 근데 왜 성적을 못 내? 혹시나 그런 시선이 있을까봐 성적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겠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원영 감독 통화를 한번 했는데 네네. 못한 거는 못한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참 그런 부분을 누군가 주변에서는 저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없는 속에서도 참 잘 살았습니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야. 아닌 거나 아닌 거야. 못한 거는 못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모습 보면서 확실하게 틀리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정근의 야구시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